안녕하세요. 76 이종구입니다.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왔습니다. 두 아이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가 굽었지만 그 무게가 행복이었습니다. 아내는 18해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저는 매일 아침 그 빈자리에 인사를 건넵니다. 옛 사진첩을 넘기다 보면 지나온 시간이 한 편의 영화처럼 스쳐갑니다. 웃음도 눈물도 후회도 많았습니다. 요즘은 작은 텃밭을 일구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손주들 얼굴 볼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래전 잃어버린 반지갑을 찾았습니다. 그 안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제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께 조심스레 꺼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기지개 한번 쭉 켜볼까요? 굳었던 몸도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참 궁금합니다. 댓글로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따뜻한 응원이 되어줍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볼게요. 나이가 들면서 도시의 번잡함이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76년의 세월이 제 얼굴에 깊은 주름을 파고들었고 눈가에는 한 번도 지워지지 않은 슬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새창그룹 명예회장이라는 타이틀보다는 그저 이종구라는 이름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서울의 차가운 고층 빌딩 숲에서 수십 년을 보내고 은퇴한 후 전라북도 전급 근교의 작은 마을로 내려온 것은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별장이라고 하기엔 너무 소박한 그곳은 정급 외곽의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푸른 기와지붕 아래에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며 저를 맞이했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은 도시에서 느껴보지 못한 따스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순간에도 가슴 한구석에는 항상 무거운 바위 같은 것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유괴된 후 소식이 끊긴 손녀, 그 아이의 부모였던 딸과 사위의 사고, 그 모든 것은 제 인생을 갈갈이 찢어놓은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가시죠. 부지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서의 말에 저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투자는 핑계였습니다. 이런 한적한 곳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채 올라 창밖을 바라보자 초록빛 논과 밭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전주에서 이곳까지 오는 길은 제 기억 속의 유년 시절과 겹쳐졌습니다. 잠시 어린 시절의 추억에 잠겨있던 그때 갑자기 차가 급정거했고 저는 앞으로 휘청 쏠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제 눈은 이미 창밖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좁은 시골길에서 경운기를 몰던 젊은 여성과 우리 차가 살짝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속도가 빠르지 않아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마치 누군가가 철주먹으로 세게 쥐어짜는 것처럼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시간이 완전히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본 순간 온 세상이 정지했습니다. 그 눈빛, 제 딸의, 아니 손녀의 눈빛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은 겨울날 얼어붙은 것처럼 차갑게 떨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였습니다. 반짝이는 은빛 속에 새겨진 작은 나비 문양. 그것은 제가 20년 전 손녀에게 선물했던 것과 단 하나도 다를 것 없이 똑같았습니다. 혹시 성함이?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말을 제대로 잇기도 힘들었습니다. 한나경입니다. 이 근처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한나경, 이름까지 같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강하게 흘렀고 마치 번개가 내리친 것처럼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요? 숨을 깊게 들이쉬었지만 가슴 속의 심장은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잘 몰라서 말을 더듬으며 그녀의 얼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나비 펜던트가 햇빛에 현란하게 반짝이며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목걸이 정말 아름답네요. 아, 이거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사연은 잘 모르겠어요. 보육원에 있을 때부터 제 물건이었다고 해요. 보육원. 그 단어가 제 귀에 번개처럼 꽂혔습니다. 심장이 더욱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숨이 턱 막혀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잡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너무 다급해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제가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저기 찻집에서 커피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운기를 길게 세우고 저와 함께 걸었습니다. 그녀의 옆모습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제 손녀를 찾은 것일까요? 가슴속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무시무시한 불안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또다시 무너져 내릴 실망과 상처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작은 시골 찻집의 나무 의자에 앉아 나경을 마주했습니다. 창가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모습은 마치 제 딸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심하게 떨려 차 잔을 제대로 들기도 힘들었고 가슴은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요? 너무 다급하게 묻는다면 그녀를 놀라게 할 것이고 너무 돌려 말하면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혹시 나경 씨의 혈액형이 무엇인가요? 나경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AB형입니다. 왜 물으시는 거죠? AB형, 제 손녀와 같았습니다. 가슴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한꺼번에 머리로 몰려드는 듯한 심한 현기증이 밀려왔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하셨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급 인근의 햇살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제가 5살 때부터 있었다고 해요. 그전 기억은 잘 나지 않아요. 근데 5살, 제 손녀가 유괴되었던 정확한 나이였습니다. 숨이 완전히 막혀와 가슴을 세게 쥐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일치했습니다. 이름, 나이, 혈액형, 그리고 그 펜던트. 하지만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 펜던트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경은 목에 걸린 펜던트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거요. 뒷면에 나비라고 새겨져 있어요.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왔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대요. 나비. 그것은 제가 손녀에게 지어준 애칭이었습니다. 온몸에 강한 전율이 흘렀고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목이 완전히 메어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혹시 원장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우리는 햇살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시골 외곽에 자리한 낡은 건물이었지만 아이들의 경쾌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박순자 원장은 70대의 노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고 특히 저를 보았을 때는 얼굴이 창백해져 마치 유령을 본 듯했습니다. 이종구 회장님, 어쩐 일로 그녀가 저를 알아본다는 사실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제 명성 때문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나경 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녀가 이곳에 온 경위와 배경에 대해서요. 원장은 불안한 듯 손을 비비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경이는 2002년 봄에 왔어요. 당시 경찰이 데려왔는데 신원을 알 수 없다고.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철을 가져왔습니다. 낡은 문서들 사이에서 나경의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입소 날짜와 관련 서류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원본이 아닌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종이가 다른 서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새 것이었고 글씨체도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원장님, 이 서류들이 원본이 맞나요? 그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고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경이는 경찰이 데려온 게 아니에요. 심장이 그대로 멈추는 듯 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와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나경은 놀란 표정으로 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나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제 조카가 나경이를 데려왔어요. 돈을 받고 조카는 그 후 사고로 죽었습니다. 저는 너무 겁이 났어요. 그래서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나경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고 저는 분노와 충격으로 전신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 들었지만 그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누구인가요? 나경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고 떨림이 심했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시 뉴스에서 이종구 회장님의 손녀가 유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조카가 데려온 아이의 목에 걸린 펜던트에 나비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저는 의심했지만 이미 조카는 사망했고 너무 무서워서 숨겼습니다. 숨이 완전히 막혀왔습니다.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격렬하게 소용돌이쳤습니다. 분노, 슬픔, 희망, 두려움, 모든 것이 한꺼번에 폭발하듯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극도의 혼란과 충격이 가득했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이종구 회장님의 손녀라는 말씀인가요? 나경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고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확신으로 가득 찼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명확히 밝힐 때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나경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경 씨,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전급 시내의 병원에 앉아 있으니 시간이 마치 거북이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함께 마치 커다란 북소리처럼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일주일이 지났지만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20년의 세월이 다시 한번 지나가는 듯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그녀의 갈색 머리카락을 비추며 은은한 광채를 만들어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제 딸을 닮아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리움으로 저릿했습니다. 많이 혼란스럽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나경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온갖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기대, 분노, 혼란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하루아침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아요. 마치 누군가가 제 정체성을 통째로 빼앗아간 느낌이에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제가 찾은 기쁨이 그녀에게는 혼란과 고통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 너무 이기적이었을까요? 하지만 이건 우리 모두의 인생에 관한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나경 씨의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강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진실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은 잠시 침묵했다가 마치 오래된 상처를 들춰내는 듯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제가 회장님의 손녀라면 그동안 제 부모님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질문에 심장이 바닥으로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목이 완전히 메어 말을 잇기 힘들었고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경아, 내 부모님은 널 찾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단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나경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마치 유리 인형처럼 굳어버렸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더니 곧 뺨을 타고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한나경 씨, 이종구 씨. 의사의 목소리에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심판관처럼 느껴졌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귀에서는 웅궁거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왔고 숨이 거칠게 가빠졌습니다. 20년간의 고통스러운 기다림이 이 순간으로 모였습니다. 의사는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 이종구 씨와 한나경 씨는 직계 혈족 관계입니다. 확률은 99.9% 이상입니다. 할아버지와 손녀의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완전히 멈춘 듯 했습니다. 귀에서 큰 파도 소리가 요동쳤고 시야가 하얗게 흐려졌습니다. 20년의 세월, 20년의 견디기 힘든 고통과 그리움, 20년의 절망적인 기다림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온몸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나비야. 그 애칭을 부르는 순간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억눌러왔던 모든 슬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경의 얼굴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동시에 어딘가 안도하는 듯한 표정도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함께 걸으며 나경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유괴되었는지, 그녀의 부모가 어떻게 필사적으로 그녀를 찾았는지, 그리고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는지 모든 이야기를 떨리는 목소리로 들려주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전급의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어 마치 피를 흘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경은 제가 건네준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어린 나경과 그녀의 부모, 그리고 제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이 영원히 박제된 사진이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나경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렸고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진 속 정원, 커다란 단풍나무가 있었어요. 맞죠? 나뭇가지에 그네가 있었고 빨간 그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단풍나무와 빨간 그네는 우리 집 정원에 있던 것이었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세부 사항이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맞아, 나비야. 그 나무와 그네는 지금도 그대로 있단다. 네가 너무 좋아했던. 나경은 눈물을 닦으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20년 전 어린 나경의 미소와 똑같았고 그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전신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녀가 처음으로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듯했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의 시간이 만든 거리감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그 거리를 좁혀나갈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또 다른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깊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전급의 작은 카페에 앉아 나경은 조용히 커피를 저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가 유리창에 작은 물줄기를 만들며 우리의 복잡한 감정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혈연이라는 사실이 20년의 시간과 상처를 단숨에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나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겨진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렴. 왜 절 더 열심히 찾지 않으셨나요? 그 질문은 마치 날카로운 단검이 제 심장을 정확히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완전히 막혔고 온몸에 차가운 한기가 타고 내렸습니다.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전신이 굳어버렸습니다.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까요? 어떤 말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고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나비야.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고 목이 너무 메어 말을 잇기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널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단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어. 전국의 사립탐정을 고용했고 경찰에 매일 연락했고 전국에 현상금을 걸었어.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그 시간의 극심한 절망과 고통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나경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강한 분노가 깃들어 있었고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20살까지 살았어요. 가족의 따뜻함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요. 매일 밤 제가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하며 베개를 적셨어요. 크리스마스마다, 생일마다 혼자 울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격해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는 세창그룹 회장의 손녀였던 거예요. 온 나라가 다 아는 부자 집안의 아이였다고요. 왜 날 찾지 못한 거죠? 그 많은 돈과 권력으로도.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무거운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나비야, 내 부모님은 널 찾기 위해 목숨을 바쳤어. 밤낮 없이 찾아다녔고 널 찾는 과정에서 빗길에 사고를 당했지. 그 후 나는 완전히 무너졌단다. 살아갈 의미를 잃었고 숨쉬는 것조차 고통이었어. 손이 심하게 떨려 테이블을 꽉 붙잡았고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20년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홍수처럼 격렬하게 밀려와 온몸이 아프고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내 부모님이 떠난 후 나는 모든 희망을 잃었어. 회사 일에 미친 듯이 파묻혀 살았지.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술로 밤을 지새웠어. 그게 내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널 계속 찾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희망이 사라져 갔단다. 하지만 널 잊은 적은 단 하루도 없었어. 나경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자신의 다리를 내리치며 흐느꼈습니다. 그럼 제 부모님은 저 때문에 돌아가신 거군요. 만약 제가 유괴되지 않았다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얼른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네 부모님은 널 세상 무엇보다 너무나 사랑했어. 그들의 죽음은 네 잘못이 아니야. 그건 유괴범과 그리고 어쩌면 나의 책임이지. 내가 너를 더 잘 지켰어야 했어. 내가 그날 너와 함께 있었어야 했어. 나경은 손을 세게 빼내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큰 소리를 냈고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격렬하게 교차했습니다. 분노, 슬픔, 혼란, 상실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혼자 있고 싶어요. 숨이 막혀요. 그녀는 카페를 뛰쳐나갔고 저는 그대로 앉아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비는 더욱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나경이 비를 맞으며 거리를 달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20년간 참아왔던 모든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나경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작은 농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나경의 눈은 완전히 붓고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흔적이 역력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 안은 소박하지만 정갈했습니다. 벽에는 그녀가 그린 듯한 아름다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햇빛을 받으며 놓여 있었습니다. 나비야, 어제 내가 한 말 때문에 네가 상처받았다면 정말 미안하다. 내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 나경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감정적이었어요. 그냥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마치 제 인생이 통째로 뒤집힌 것 같아요.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앨범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육원 시절의 사진들을 보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친구들과 함께 찍은 생일 사진, 학교 행사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손이 사진 위에서 덜덜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그리고 제가 유괴된 아이라는 사실이, 제 부모님이 저를 찾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워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는 격렬하게 흐느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저를 밀어내지 않았고 오히려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고 눈물이 제 셔츠를 적셨습니다. 나비야, 우리 모두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았어. 하지만 이제 서로를 찾았으니 함께 천천히 치유해 나갈 수 있을 거야. 혼자가 아니야, 이제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깊은 불안과 혼란이 있었지만 작은 희망의 빛도 보였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하나요? 서울로 가야 하나요? 그 질문에 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나는 널 20년 동안 기다렸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단다. 네가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나경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어떤 계획인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열정이 담긴 표정이었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체험 마을을 만들고 싶어요. 지역 농민들과 함께요. 도시 사람들이 와서 힐링하고 자연을 경험하고 지역 특산물로 만든 음식을 맛보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요. 그녀의 말에 제 마음은 따뜻하게 녹아내렸고 가슴 속에서 뜨거운 자부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그토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꿈을 키워왔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거 정말 멋진 생각이구나. 더 자세히 들려줄래?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전급의 작은 회의실은 햇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경이 그녀의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투자자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이 당당한 젊은 여성이 바로 제 손녀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라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나경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강한 자신감도 엿보였습니다. 그녀가 파워포인트 첫 화면을 띄우자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급 기적의 마을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약간 떨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고 점점 더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그녀의 당당한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가슴이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급의 풍부한 자연 환경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여 도시인들에게 힐링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대인들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잊고 있던 자연의 가치를 일깨우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슬라이드에는 전급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농작물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경은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으로 계획을 설명해 나갔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친환경 숙박시설, 치유 농장, 명상 공간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사람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녀의 발표가 계속될수록 저는 더욱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보육권에서 자라 많은 어려움과 상처를 겪었을 텐데도 자신보다 지역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놀랍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초기 투자금 5억 원이 필요합니다. 수익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경은 매우 상세하고 현실적인 재무 계획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현실적이면서도 창의적이었고 구체적인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서 진지한 관심이 엿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농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상생, 환경 보존과 경제적 가치 창출의 균형을 이루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지만 나경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모든 질문에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그녀의 전문성과 열정, 그리고 탄탄한 준비에 모두가 감탄하는 눈치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자는 바로 저였습니다. 모든 사업적인 질문은 이미 다른 투자자들이 했기에 저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나경 씨, 당신은 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개인적인 동기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사업적인 측면보다는 그녀의 내면을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나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솔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보육권에서 자라면서 늘 가족과 집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왔습니다. 가족이 없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위로받고 치유될 수 있는 공간, 잠시라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목이 베어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제 개인사처럼 우연과 인연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제가 경운기 사고로 할아버지를 만나 20년 만에 가족을 찾은 것처럼 이 마을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 같은 경험을 선사하길 바랍니다.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가슴이 찢어질 듯한 감동으로 떨렸습니다. 나경은 자신의 깊은 상처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투자자들이 자리를 떠난 후 나경과 저는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긴장이 풀렸는지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훌륭했어. 나비야. 내가 평생 본 어떤 발표보다도 감동적이었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말요? 너무 긴장해서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 목소리가 떨려서 아니야, 완벽했어. 내가 평생 만난 많은 사업가들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발표였단다. 내 열정, 준비, 진정성이 모두에게 전해졌어. 나경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20년 전 어린 나경의 미소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고 제 가슴이 따스한 그리움으로 저릿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제가 할아버지 손녀로서 부끄럽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하게 조여왔고 목이 메어 말을 잇기 힘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비야, 나는 네가 너무나 자랑스럽단다. 내 손녀라서가 아니라 네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야. 네 부모님도 하늘에서 너를 보며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나경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추려 했지만 이내 그녀의 어깨가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혼자였어요. 항상 혼자였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떤 날은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외로웠어요. 이제 와서 가족이 생기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두려워요. 괜찮아, 나비야.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 돼.
서두를 필요 없어. 내가 항상 네 곁에 있을게. 나경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의 빛도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프로젝트 정말 투자해 주실 건가요? 그냥 저를 동정해서가 아니라 저는 진지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네가 나의 손녀이기 때문이 아니라 네 프로젝트가 진정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란다. 나는 사업가로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이라 확신해.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만들고자 하는 그 가치에 동참하고 싶어. 그녀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고 눈물 사이로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동정이 아닌 진정한 인정이었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그날 저녁 우리는 투자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 관계를 넘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만든 깊은 간극을 메우기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걸어갈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은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사업 계약을 맺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급 기적의 마을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나경은 열정적으로 일하며 매일 현장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점점 더 자신감이 빛나고 눈빛이 생기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나비야,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니? 전화로 물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할아버지.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서울에 한번 올라올 생각 있니? 네가 집을 보면 좋을 것 같아. 네가 어릴 때 살던 그 집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제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너무 서두른 걸까요? 그리고 나경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가보고 싶어요.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그 주말 나경은 서울에 왔습니다. 제가 20년간 살아온 집, 그리고 그녀의 부모와 그녀가 함께 살았던 곳으로요. 차에서 내린 나경은 긴장한 표정으로 저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을빛이 물든 정원의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어 마치 불타오르는 듯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살던 곳인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나비야. 이곳이 내 집이야. 네가 5살까지 자랐던 곳이지. 저택으로 들어서자 나경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손으로 벽을 만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그녀가 어린 시절 뛰어놀던 거실, 모든 것이 2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에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나경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계단 제가 자주 올라갔던 것 같아요. 내 방을 보여주고 싶구나. 2층으로 올라가 끝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나경의 방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침대, 인형들, 책꽂이, 모든 것이 그녀가 떠난 그대로였고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경은 방 안으로 들어서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고 온몸이 격렬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고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침대 위에 놓인 곰 인형을 집어들었고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인형, 그녀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고 손가락으로 인형의 귀를 어루만졌습니다. 푸들이 맞죠? 갈색 반점이 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형은 그녀가 4살 때 생일 선물로 받은 것이었고 그녀가 직접 푸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인형의 오른쪽 귀에는 작은 갈색 반점이 있었는데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세부사항이었습니다. 맞아, 나비야. 네가 항상 끌어안고 자던 푸들이야. 네가 그 이름을 지었단다. 나경은 인형을 가슴에 꼭 안았고 그녀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격렬한 흐느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고 그녀는 저를 밀어내기는커녕 더 가까이 다가와 저의 품에 안겼습니다. 기억나요. 조금씩. 그녀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고 말을 잇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 방에서 엄마가 매일 밤 동화책 읽어주던 거, 창가에 앉아 비 오는 날 창문에 그림 그리던 거, 아빠가 어깨에 태우고 이 방까지 데려다주며 공주님 등장이라고 외치던 거.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제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였고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나경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고 그것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가 울도록 놔두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면서도 동시에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 후 나경은 눈물을 닦고 창가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창 너머로 정원의 커다란 단풍나무가 가을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뒤돌아보았습니다. 그 나무에 그네가 있었어요. 맞죠? 빨간색 나무 그네. 할아버지가 매일 밀어주셨고 제가 높이 올라갈 때마다 나비처럼 날아올랐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녀에게 항상 하던 말이었고 절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우리만의 추억이었습니다. 목이 완전히 메어 말을 잊지 못했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네는 어디 갔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어린아이처럼 작고 순수했습니다. 오래되어서 위험할 것 같아 치웠단다.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나경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혼란과 두려움이 아닌 따스한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달아주실래요? 제가 다시 날아볼 수 있게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나비야, 내일 당장 달아줄게. 네가 날아오를 수 있게.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오래된 가족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나경의 유년 시절, 그녀의 부모님,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후에 공허했던 시간들까지 모든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함께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나경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 여기서 조금 지내봐도 될까요? 물론 전급 프로젝트가 있어서 올해는 못 있겠지만 그 말에 제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당연하지, 나비야. 이곳은 언제나 내 집이란다. 네가 원하는 만큼 있어도 돼. 다음 날 아침 정원의 단풍나무에 새 그네를 달았습니다. 붉은색 나무 그네였고 20년 전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나경은 조심스럽게 그네에 앉았고 제가 살짝 밀어주었습니다. 그녀가 점점 더 높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2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그녀를 밀어주었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더 높이요, 할아버지. 하늘까지 날고 싶어요. 나경이 외쳤고 그 목소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밝았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올랐네. 저도 모르게 20년 전과 똑같은 말이 튀어나왔고 나경은 크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우며 20년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할아버지, 기적의 체험 마을에도 이런 그네를 달아요. 커다란 나무 아래 빨간 그네를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좋은 생각이구나.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처럼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다. 잠시라도 모든 걱정을 잊고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기를. 나경은 그네에서 뛰어내려 제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제 팔을 끌어안았고 그 포옹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절 찾아주셔서, 그리고 다시 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말 한마디에 20년의 상처와 그리움이 치유되는 듯했고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택으로 걸어갔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많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가는 여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걸어갈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봄이 오고 전급의 들판은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급 기적의 마을 개관식 날, 마을 입구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나경은 긴장된 표정으로 리본 커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제가 서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지역 주민들이 밝은 표정으로 함께했습니다. 모두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경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당당했고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사람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는 공간,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 있었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온 마음과 영혼을 다했고 그 결과물은 정말 놀랍고 아름다웠습니다. 친환경 숙박시설, 유기농 체험장, 치유 정원, 명상 공간, 모든 것이 그녀의 비전대로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을의 상징이 될 전시물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커튼이 천천히 걷히고 그 아래에는 오래된 경운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경운기였습니다.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이 빼곡히 심어져 있었고 작은 명판에는 기적의 경운이 끊어진 인연을 다시 잇다 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햇살이 경운기를 비추자 마치 금빛으로 빛나는 듯했습니다. 이 경운기는 저에게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준 기적의 도구입니다. 나경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평범한 순간, 가장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마을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기적의 순간을 선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고 일부는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고 그녀가 이토록 성장한 모습을 보니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의 사고가 없었다면 우리는 서로를 영원히 모른 채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운명의 손길이 우리를 다시 이어준 것이었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마을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와 감탄사가 곳곳에서 들려왔고 아이들은 빨간 그네가 있는 단풍나무 아래에서 즐겁게 뛰어놀았습니다. 나경과 저는 잠시 마을 뒤편의 조용한 언덕 위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와 아빠가 보고 계시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나경이 하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함께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 우리가 잃었던 것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찾은 것들, 딸과 사위가 그토록 찾던 나비가 이제는 아름답게 자란 모습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들은 분명 너를 이루 말할 수 없이 자랑스러워할 거야. 나비야. 네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네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었으니까. 나경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평화와 수용의 빛이 깃들어 있었고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짓눌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인생에 이런 시련이 있었는지. 제가 이 일을 하도록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공간을 만들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지혜에 놀랐고 가슴이 자부심으로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통해 성장하고 다른 이들에게 빛을 나누는 단단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서울과 전급을 오가며 살아볼까 해요. 여기 마을도 챙기고 할아버지도 자주 뵙고요. 그동안 놓친 시간을 조금이라도 함께 보내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하게 녹아내렸고 행복의 파도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럼 좋겠구나, 나비야.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우리는 일어나 마을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곳곳에서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렸고 방문객들의 얼굴에는 편안함과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경이 만든 이 공간은 정말 사람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가져다주는 특별한 곳이었고 그녀의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단풍나무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빨간 나무 그네가 달려 있었습니다. 서울 집 정원에 있던 그것과 똑같은 그네였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서서 그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나경이 그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지만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제 어린 시절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아요. 마치 저도 다시 날아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찡했고 목이 메었습니다.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그 온기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비야,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 할아버지도요. 절 찾기 위해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마을의 조명이 하나둘 밝게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조명 아래 기적의 경운기가 은은하게 빛나며 마치 금으로 만든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경운기 주위로 마을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하나의 커다란 가족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갔고 자연스럽게 대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경과 제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고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 우연히 찾은 친구, 예상치 못한 인생의 전환점, 모든 이야기 속에는 기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그 기적들이 서로 연결되어 더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야기는 더욱 풍성해졌고 웃음소리와 때로는 눈물로 가득 찬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커다란 가족 같았고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며 치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나경과 저는 나란히 서서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나 완벽했고 마치 2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메워진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나경이 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나비야.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란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추억들이 더 많을 거야. 그녀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고 그 순간 제 가슴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나비야, 너는 알고 있니? 사람들은 가끔 기적이라는 말을 쉽게 사용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이렇게 일상 속에서 조용히 찾아온단다. 경운기 사고처럼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맞아요. 경운기 사고라는 불운이 저희에겐 가장 큰 행운이 되었으니까요.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 작은 충돌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밤하늘에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고 떨어지는 별이 하나 지나갔습니다. 마치 하늘도 우리의 재회를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마을 안내소에서 한 아이가 나경을 크게 불렀습니다. 나경 언니, 여기 봐요.
사람들이 엄청 많은 말 남겼어요. 우리는 함께 걸어가 그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마을 방명록에 방문객들이 남긴 메시지들이 가득했고 그 글씨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이곳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진정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조금 아물었습니다. 모든 메시지에는 감사와 희망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나경의 꿈이 이루어진 증거였습니다. 나경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고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흐느꼈습니다. 제가 그동안 꿈꿔왔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공간, 상처받은 마음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곳. 제 가슴이 자부심과 사랑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룬 나경이 제 손녀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고 그녀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하늘에서 지금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밤이 더 깊어지고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떠난 후 우리는 마을의 작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을 전체와 멀리 전급의 불빛까지 볼 수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별이 땅에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보육권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어요.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 아이들도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비록 잠시일지라도 그들이 여기서 사랑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요.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우리 함께 만들어가자. 나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리고 싶어요.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나비 모양의 핀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펜던트와 똑같은 디자인이었고 은빛으로 빛나며 달빛을 반사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어도 이걸 보면 항상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에겐 펜던트가 있으니 할아버지께는 이 핀을 목이 완전히 메어 말을 잇기 힘들었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핀을 받아 재킷에 달았습니다. 손이 떨려 몇 번이나 실수했지만 마침내 달았을 때 그것은 마치 제 심장 위에서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나비야. 이건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거야.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상처가 아닌 희망과 사랑이 가득했고 그 눈빛은 마치 별보다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영원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집에 가요. 우리 함께.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함께 언덕을 내려왔고 손을 꼭 잡은 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서서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전급 기적의 마을이라는 간판 아래 은은하게 빛나는 경운기, 그리고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나비야, 네가 이룬 것을 보니 생각나는 말이 있구나. 무슨 말이요? 할아버지. 삶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단다. 네가 바로 그 증거야. 나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고 그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로 걸어갔고 나란히 앉아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도로 끝에는 아침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고 새벽빛이 지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처도, 어떤 이별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연결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처럼 말이에요. 그럴 거야, 나비야.
우리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니까. 그리고 네가 만든 이 마을은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할 거야. 차 창문 너머로 햇살이 밝게 비치기 시작했고 그 빛은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나경은 환하게 웃으며 창밖을 바라보았고 그 미소는 마치 아침 햇살보다 더 밝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습을 깊이 가슴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작은 경운기 사고에서 시작된 2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우리 가족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경운기 사고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줄은 몰랐어요. 20해 동안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단풍나무 정원의 향기처럼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가끔은 생각해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우연이 사실은 인생이 준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은 아닐까요? 잃어버린 조각을 찾는 여정이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한 줄의 응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따뜻한 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따뜻한 응원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 기지개 한번 쭉 켜볼까요? 굳었던 몸도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애쓰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